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5일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예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1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자,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긍정적인 발언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나쁜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고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즉 대중국에 대한 관세가 철회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기우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 발언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째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 4년째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5년째 적자가 되면 상장 폐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3년째 적자 상장사가 4년째 적자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게 되면 주가 하락은 불보듯이 뻔한 일인데요. 이런 기업들 미리미리 체크해서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새내기주,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평가가 새내기주에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 새내기주에게는 저평가 매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이 시작이 됐고요. 자, 뭐 오늘까지 날씨가 굉장히 또 춥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서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장 이야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상승이다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강보합,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1%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0.15, 나스닥은 0.05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오른 분위기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투자자들은 관망하자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하루는 뭐 나쁜 소식 나왔다가, 하루는 또 좋은 소식 나왔다가, 또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트럼프의 말에서 나온 겁니다. 트럼프 입에서 나온 소식들이죠. 지금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의 대화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15일날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은데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일은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매기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뭐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까지 뭐 지금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올해 안에 무역 협상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 전에 뭐 도장을 찍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데, 또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이 꼭 만나야지 되느냐, 그냥 실무진들이 1차 협상에 대해서만 확인을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안에도 1차 협상은 타결이 될 수 있는 소식이 되겠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양국 정상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면 뭐 1차 협상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또 나왔었고요. 15일 전에 타결이 되면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분 철회시켜줄 수 있다는 뉘앙스 같죠. 그렇다면 중국이 원하는 관세 철회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들어갔을 때 1차 협상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근데 서로 원하는 수위가 다를 거예요. 뭐 중국은 이제 농산물 사주고 1차 협상 해줄 테니까 뭐 그동안 매겼었던 관세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매길 관세까지 다 갖다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걸 다 치우게 되면 나중에 지적재산권 협의에 대한 2차 협상들이 어려워질 테니까 요것은 다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아마 서로 충돌이 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긍정적인 발언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건 불확실성이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딱 따지고 들어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좋은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뭐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뭐 잘 해줄게. 라는 얘기, 뉘앙스가 조금 나왔어요. 왜냐면, 미국이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게 된다라면, 중국도 역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약간의 블랙리스트죠. 신뢰할 수 없는 명단, 이런 것들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상무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신뢰할 수 없는 명단에 대해서 지금 밝힐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다. 네. 그러니까 잘 되면은 굳이 이걸 발표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일종의 블랙리스트인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약간의 타격을 좀 입을 수밖에 없겠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 중국에서 지금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데 블랙리스트다 해가지고 딱 뭔가 제재를 가해버리게 된다면 애플의 실적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중국 자체가 워낙 마켓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규제가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관세 철폐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이 동의할지 여부는 뭐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크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은 많은 상태지만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경제 지표들은 뭐 썩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괜찮은 모습들. 일단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았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래서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또 10월 무역 적자가 조금 감소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뭐 좋은 분위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수출은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적자폭이 감소했다. 이것은 약간 불황형 흑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적자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없겠고요. 어쨌건 수출도 감소했고 수입도 감소했고 경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우려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제 수주는 조금 증가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한데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해소가 된다면 경제 지표도 같이 좋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주고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만 해소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미중 무역 분쟁에서 나타나는 이런 작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계속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또다시 긍정적 발언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만 더 구체화된다라면 시장에게는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가 이런 경랑의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만기일 같은 거 다음 주에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쿼드러플 위칭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가 가장 변동성이 큰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좀 지루한 이런 장세 흐름도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차츰 나아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나쁜 소식이 나와도 그냥 그렇고요. 좋은 소식이 나와도 그냥 그렇습니다. 뭔가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에서 답답한 모습들 당분간은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여러분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들. 네, 3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 상장사가 수두룩하다. 네, 관리종목 주의보가 떨어졌어요. 증권거래법에 보면은 상장 기업들이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내게 되면은요,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관리종목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년째 적자가 더 지속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년 이제 3월 정도가 되면 새롭게 구분이 되는데 아마 이번에는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달, 2월달까지 나오니까 보통은 이제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기업들이 관리 종목으로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듯이 뻔하겠죠.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징조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적자다 해가지고 관리 종목 떨어지면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4년째 영업적자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들도 비상이 떨어졌다. 왜? 한 분기 더 5년 연속 적자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서 네,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3년 연속 적자를 낸 기업들은 67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32개가 올해 3분기까지도 누적 적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4년 연속 영업 적자를 낸 기업들도 일부분의 기업들이 3분기까지도 누적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네, 지금 2016년, 19년도까지의 어떤 그 영업 적자, 16, 17, 18, 19, 4년 연속 적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네,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 종목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요, 뭐 아시죠? 관리 종목은 어차피 사람들이 매매를 잘 안 하고요. 위험성이 높다라는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관리 종목이 뭐 우량주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만약에 지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또 관리 종목 지정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그 영업 적자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서 라고 이야기 된다면 더 큰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썩 좋지 못하다라면 이제는 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매매를 조금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단을 좀 하시거나 뭔가 조치를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4년 연속 적자 관리 종목인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역시 좀 빠져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 상장 폐지가 됐을 경우는 정말 그냥 쓰레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될 텐데 뭐 거의 뭐 돌려받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겁니다. 상당히 큰 충격이 되죠. 상장 폐지라는 것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그냥 경영진들이 배임이나 횡령을 통해서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어느 정도는 기간적인 그런 조짐을 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투자하시게 된다는 것은 그냥 네, 이렇게 장마가 져가지고, 막 물이 크게 불어난 그런 개울물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너가는 것과 똑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냥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내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경부터 시작해서요, 1월, 2월, 3월,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상당히 이런 피바람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피바람이 붑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많은 손실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같은 거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재미삼아서 그냥 한두 두 주 가지고서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미리미리 가려가지고 네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한번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리를 들어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년 연속 적자가 난 기업들이 올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도 심상치 않다라고 된다라면 그런 것들은 관리 종목 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네, 미리 빠져나오시는 전략들 취해 주시기 바라고 4년 연속 적자하면서 관리 종목인데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네, 5년 연속이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자리에 놓여있는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매도를 통해서 빠져나오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상장 폐지 당하지 않도록 꼭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만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이럴 때 네, 여러분들 종목들 분석 잘 하셔가지고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조금만 살펴보시면 다 피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그래서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아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새내기주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IPO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저평가라는 말과 새내기주, 이 새롭게 신규 상장되는 기업들, 이것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시장에 상장을 해요. 상장을 하는데, 이 상장 기업이, 나 재무제표 그지 같고요. 네, 적자고요. 뭐 이렇습니다. 뭐 사업 전망도 별로예요. 그러면 상장을 누가 시켜주겠습니까? 그 기업에 투자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상장하기 전에는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회사 적자 나는 거 없어. 회사 잘 영업하고 있어. 아주 좋아. 자, 일단 시장에 내놓는다는 것은 상품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O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포장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장에 물건을 팔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막 그냥 뭐 상추를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추를 파는데 밭에서 막 뜯어가지고 막 흙이 막 묻어있고 막, 네, 난리예요. 이런 상추를 파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흙 같은 거라도 털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반짝반짝하게 해서, 좀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추를 파시겠습니까? 당연히 뭐, 네, 이것은 불보듯 뻔한 거죠. 기업을 IPO를 해서 시장에 내놓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모자금을 받아야 돼요. 공모자금을 받아야지만이 회사가 돈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회사가 기업 공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상장을 시켜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당연히 새내기 주주들에게 이 부여가 되는 그런 기업 내용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저평가라는 말이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을 가지고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새내기주들에 대한 저평가는 없는 겁니까? 아, 물론 정말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다 잘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 못하는데 상장했어 라고 얘기하는 기업들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모가를 받아가지고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평가들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올라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상장 전에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런 주체들, 기관들 이런 쪽에서는 수익이 일단 발생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의 물량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 종목들 수급 동향 잘 살펴보시면 초기 국면에서 막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매도가 막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바지가 젖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나가면 바지가 안 젖을 수도 있지만 바지가 젖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안 젖을 확률도 있어요. 하지만 젖을 확률이 훨씬 많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꼭 투자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저평가 매력이다. 또는 기업 분석을 가지고서 또는 앞으로 펼쳐질 어떤 그런 부분들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그 신규 상장 종목으로 공모 자금들이 몰릴수록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입장까지 생각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할 때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걱정하실 거 없이요. 여러분 자금 먼저 걱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평가 새내기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 이전에 당연히 기업을 잘 포장시키고 또 여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팔아먹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모 가격을 높게 받아놓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뉴욕 증시는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또 이런 것들은 일단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쪽으로 기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3년째 적자 상장사, 4년째도 있긴 한데요. 3년째 적자 상장사는 지금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4년째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에 폭락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새내기 종목들, 최근에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새내기 기업들에게 투자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새내기 기업들에게 저평가 매력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지 않은 새내기주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력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평가라고 말 안 하는 새내기주, 우리 회사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회사들은 없다. 시장에 상품을 내놓는데 이 상품 그지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품을 파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새내기 주 상장하고 나면은 물량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9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 피해가기 위해서는 새내기 주들은 시장 검증 시간을 일단 가지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 정도의 성적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계좌 수익률을 그렇게 올리기가 어렵죠. 네. 하지만 7년 동안 2배로 만들겠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정신건강에도 좋고 7년에 2배라면 그리 어려운 얘기도 아니라고 느껴진다. 6년에 2배라면 연 12%를 운용한 셈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최대 강점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년에 10%가 안 되는데 7년에 어떻게 100%가 가능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이란 게 이제 복리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수익을 챙기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는 거 권장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장기 투자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해답이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주말장, 변동성이 약간 예상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리라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